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철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본체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공격적인 환경에 강합니다. 녹은 사고 후 자동차의 품질이 좋지 않은 복원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소유자는 FC 페인트 작업이 가장 내구성이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는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몸에 흠집이나 긁힌 자국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뷰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4만에서 6만 킬로미터에서 죽을 때까지 문질러졌으며 이미 생애 첫 해에 눈에 띄는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접착 품질이 좋지 않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내부로 침투합니다. 따라서 표준 유리를 고품질이 아닌 원본 유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투명성이 몇 배 더 오래 유지됩니다. 습기는 후면 도어 실을 통해 내부로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도어 내부로 들어가 메커니즘의 액추에이터 전자장치가 손상되어 도어 잠금 장치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기와 화학 물질이 엔진과 에어컨 라디에이터는 물론 알루미늄 튜브에도 닿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가솔린 터보사는 결코 문제가 없었습니다. 첫째, 둘 다 기꺼이 석유를 소비합니다. 또한 오일 폐기물이 1000km당 500g을 초과하는 경우 서둘러 기술센터에 가서 오일 스크레이퍼링을 교체해야 합니다. 독일인들은 디자인을 변경했고 석유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둘째, 사초에서는 타이밍 체인이 8만에서 11만 킬로미터로 조기에 늘어납니다.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주저하지 말고 교체하십시오. 체인이 마모되면 엔진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값비싼 즐거움입니다. 3리터 6초온 내구성이 더 좋지만 어느 정도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확장된 타이밍 체인은 일반적으로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엔진을 제거해야 하며 작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가솔린 4.4리터 V8 2013년부터 450마력 도 선물이 아닙니다. 이 엔진에는 남동생들의 문제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일은 10,000km당 최대 3에서 4리터를 소비하며 링은 6만에서 9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타이밍 체인 스트레칭의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솔린 터보 엔진의 위험 요소는 점막 코일, 분사 노즐, 연료 펌프 및 과급기입니다. 그리고 인젝터는 실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0의 10번지, 000km 후에 다시 분해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자연흡기 2.5리터 R6에는 불쾌한 놀라움도 많이 있습니다. 점막 코일과 스타터가 고장나면 밸브 커버 게스킷과 커버 자체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과열로 인해 제거됩니다.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고가의 촉매가 실패합니다. 따라서 터보 디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선천적 결함이 없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텐셔너 결함으로 인해 타이밍 체인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에는 결함이 해소됐으나 구매 시 신발, 무상 교환 리콜 캠페인 대상 차량인지 판매자에게 물어보세요. 2012년 이전 자동차의 디젤 엔진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18만에서 20만 킬로미터만 주행하면 분사 노즐, 연료 부스터 펌프 및 터보 차저를 교체하고 흡기, 매니폴드 수월 플랩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어박스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초의 역학은 극히 드뭅니다. 중고 F10의 대다수는 8단 ZF 자동 버전입니다. 비록 고립된 고장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자동 변속기는 신뢰성과 유연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당사 기술자는
8만에서 10만 킬로미터마다 오일을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통적인 후륜 구동 외에도 5초는 X드라이브 변속기를 장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520i 및 518D를 제외한 모든 수정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륜구동은 미끄러운 도로에서 자신감을 주지만 때로는 실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값비싼 트랜스퍼 케이스, 전면 및 후면 기어박스가 고장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작은 고장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기어박스, 구동축 및 외부 베어링을 위한 바삭바삭한 드라이브와 지지 패드. 일반적으로 행운에 따라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서스펜션의 신뢰성은 운전 스타일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BMW를 천천히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불규칙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합니다. 가장 먼저 휴식을 취해야 할 것은 스테빌라이저 스트럭과 부싱, 전면 레버의 무소음 블록, 로드가 있는 스티어링 끝, 휠 베어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장은 치료할 수 있으며 종종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가변 댐핑 제어, 베리어벨 댐핑 컨트롤, 적응형 서스펜션, 완전히 제어되는 세시, 액티브 스테빌라이저 및 스티어링을 갖춘 정교한 5초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고 버전에서 그러한 자동차는 가볍게 말하면 매우 비쌉니다. 디자인의 복잡성은 전기 장비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멀티미디어 및 실내 온도 조절 장치가 실패하기 시작하고 좌석이나 창문, 트렁크 리드 또는 거울과 같은 모든 종류의 전기 조정이 실패합니다. 모든 종류의 전자 장치 및 모듈, 고급 수동 및 능동 안전 시스템이 실패하고 키리스 출입이 전자키 인식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많은 옵션을 갖춘 중고 BMW를 구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본이 매우 매력적인 가격에 판매되더라도 말이죠. 사실 이러한 모든 전자장치는 5초의 전반적인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차가 오래될수록 작동 중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